그것들을 다 영상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 스토리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음성 언어로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에 2차 시, 3차 시에 우리가 목표한 스킬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너희들이 학습했던 것이 그럼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읽어볼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 친화적인 문자 학습. 굉장히 어린 연령대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너 공부 많이 해 하고 이제 문자 폭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저희 오늘 설명해 오신 분들은 굉장히 갈등이 많으신 분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속 편하게 너 앞으로 영어를 못하면 살 수가 없으니 학원에 가서 엄청 열심히 해. 매일매일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해. 그런 거는 또 싫으신 거잖아요. 네, 내 아이가 어린 연령대에 그렇게 학원 셔틀을 하면서 보내게 하고 싶진 않다. 그 방법은 뭔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내 아이가 뭔가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학습자 친화적인 방법, 아동 중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재밌게만 하면 다냐가 아니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pretend to read, 읽는 척을 할 겁니다. 아니면 읽는 신용을 하는데 진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암기해서 읽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처음에 pretend to read에서 시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칠 때는 아이들이 그 자기 어떤 연령과 학습 수준에 맞는 실제 읽기가 될 수 있도록 끌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의 그 노부영과 저와 그다음에 연구팀의 20년의 그 노하우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책이냐? 그럼 영상만 하면 되는데 왜 책이냐? 저는 이제 티칭을 20년을 했는데요. 초반 10년과 그다음 후반 10년을 나눠서 생각하면 후반 10년은 정말 책 읽기가 아이들의 향후 그 어떤 입시 그다음에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지식 습득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깨우친 게 후반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읽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터러시, 어머님들이 요즘 많이 들어보시는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해력 수업 요즘 많이 얘기하고 국어 교육에서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희가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 읽기가 왜 중요한가? 왜 책으로 해야 하는가? 그다음 왜 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말씀을 드려보면 리터러시, 문해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머님들, 읽기 쓰기예요.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읽기 쓰기인데 무슨 음성 언어야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읽기 쓰기가 메인이 되고 그중에서 특히 읽기 자료가 아이들에게 어떤 우리가 모두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게 읽기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읽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읽기 자료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죠.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그럼 써볼까? 그럼 그것이 라이팅이죠.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건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라고 해서 절대 읽기 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듣기 말하기와 함께 네 가지 영역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리터러시 교육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안에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들은 거를 생각한 걸 말하고 그다음 그걸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thinking skill, 사고력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제 미국에 가서 해외여행 가서 빵 사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영어 교육에 대한 목표가 어머님들 아이가 해외여행 가서 영어 못해서 창피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상황식 영어는요. 공교육으로 충분히 훌륭하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네. 시스템이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제가 최근 10년에 미국 왜 CCSS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 공통교과 그 과정이 개정되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지도를 했는데요.
가장 그 CCSS 가장 최근에 그 이제 교과 과정이 개정되면서 느낀 큰 차이는 뭐냐면 평가지가 모두 사고력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그런 종류의 평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사고력을 끌어내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잠시 갈등했던 건 뭐냐면 아니 내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로 사고력까지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 10년에 시작할 때.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 지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저는 아이들을 이제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는 아이들 한 5학년 정도까지 가르치고요. 그 아이들을 이제 고등학원으로 중등 내지는 초등 고학년 학원으로 제가 졸업을 시켜서 보내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 아이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학원에서 너무나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이제 막 영어 교육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어머님들 단추를 잘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즘은 영어 학원도 괜찮은 학원은 언어력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언어를 툴로 해서 어떤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 사고력 중심의 추론 중심의 그 평가를 한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유창했는데 말도 너무 잘했는데 얘가 시험을 봤더니 어떤 모 학원에서 너무 점수가 별로 형편없이 나왔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간혹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언어력 자체보다는 그 언어를 툴로 한 아이들의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좋은 학원, 괜찮은 학원, 흔히 말하는 그런 학원들의 경우. 그래서 그것들은 좀 입시하고도 연장이 되는데요. 어머님들 수능 영어를 보시면 아이들이 그 텍스트를 읽고 지문을 다 번역했다고 해도 문제를 맞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영어를 다 해석했지만 문제의 정답을 풀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어요. 결국은 국어 문제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입시와 그다음에 미국의 교육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고력 중심으로 가고 있나? 결국 21세기가 원하는 인재가 단순 번역을 하는 그런 인재, 그다음에 뭐 해외 나가서 빵을 살 인재를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럼 이 언어를 툴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가고 있는 빅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통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고 제가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스타터는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 네, 대상은 6세에서 8세인데요, 어머님들. 뭐 공부를 좀 좋아하거나 영어를 조금 빨리 시키고 싶으신 6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영어가 나 좀 늦은 거 아닐까? 조기 영어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하는 8세 정도면 아이들이 충분히 즐겁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히 잘 수업을 소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어 수준은 영어 초보자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원서에 노출이 되는 아이들 있죠. 뭐 그림책을 읽었다던가 댁에서 어머님들 왜 책 많이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그냥 막연히 읽어주셨던 분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읽어줬던 분들, 그런 친구들, 아무래도 노출된 친구들은 훨씬 더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수업을 100%, 120% 가져갈 수도 있고, 뭐 70% 가져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노출이 됐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스타터 프로그램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발전, 학습 성과를 말씀드리면 학습 성과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는 저희 센터도 분기별로 학기를 해요. 그래서 겨울학기,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가 있는데 처음 3개월은 수업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에요, 어머님들. 3개월 해보시고 이거 아닌 것 같아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 3개월은 아이들이 그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도 흔하진 않은데요. 3개월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전 가장 안타까워요. 아이가 이제 좀 적응을 해서, 이런 루틴이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무렵에 그만두시는 게 바로 3개월이라는 점. 그래서 3개월은 수업에 익숙해지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런 거구나. 수업을 즐기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 6개월은 특히 영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 6개월은 어떤 가시적인 아웃풋이 나오긴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네. 어머님들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곧 대학교 때까지 영어를 그렇게 했는데도 별다른 아웃풋이 없는데 이상하게 내 아이에게는 3개월 단위로 아웃풋을 원하시거든요. 이게 사실상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해보면 제가 킨더 수업을 하고 있는데 7세 수업 6개월 이후부터 아이들이 갑자기 늘면서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들이 나 좀 잘하는데? 내가 좀 잘해. 나 좀 읽어. 하는 게 이제 6개월 이후부터 3분기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분기쯤 되면 저의 경우 내가 정말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쳤구나.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친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잘하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 분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영어 공부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는 시기가 마지막 학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한 달 뒤에, 2달 뒤에 사실 아이들이 인풋한 경험이 얼마 없는데 빨리 나오길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기다리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브릴리언트한 사람은 아닌데 저의 장점은 성실한 것 같아요. 네, 성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뭔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진 않았는데 정말 루틴하게 꾸준하게 시켰거든요. 어머님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던지 1년은 하셔야 돼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은 저는 최소.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때 성과가 정말 눈에 띄게 보이려면 3년이에요. 저는 어머님들께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보통 저랑은 킨더 수업, 7세 킨더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교과서 3학년까지 마치시는데, 그렇게 할 때 걸리는 시간이 4년이에요. 어머님들. 그런데, 저랑, 굉장히 많은 분들이 4년을 하세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 1년은 가장 적은 기간입니다. 조기 영어에서 성과를 내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시려면 가장 적은 시간이 1년.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뭐냐면 흔치는 않은데요. 아이는 너무 영민하고 브릴런트한데 어머님께서 너무 호기심이 많으셔서 3개월 단위로 수업을 바꿔요. 그럼 아이가 적응을 하려면 바꾸고 적응할 만하면 또 바꾸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너무 똑똑한 아이인데 얘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엄마가 바꿔도 사실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래서 이 방법이 괜찮겠다 싶으시면 최소한 1년 믿고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또 1년 하라고 했으니까 1년 시켰는데 안 됐어요. 하시면 안 되시고요. 어머님들 영어는 외국어고 얘네들은 저희 어쨌든 어린 연령대에 조기 영어를 시키고 있는데 그냥 1년 프로그램 딱 넣어놓고 1년만 기다리시면 또 안 되세요.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어렸을 때는 적어도 2년에서 3년 동안은 어머님들께서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왜냐하면 이 연령대 아이들이 어떠냐면 학습 습관도 잡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학습 습관을 잡고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또 영어 공부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전면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도우미처럼 도와주는 헬퍼처럼 도와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기다려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최소 1년.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님들 저희가 드림 스타터 이외에 드림 투게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는 첫 번째 단계 음성어를 즐기면서 읽기 쓰기에 입문하는 단계가 드림 스타터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만큼 보이시죠? 실제 읽기가 이제 쓰기가 발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읽기 쓰기가
확립되는 단계까지 저희가 지금 개발에 착수했고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어머님도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만큼까지 저희가 개발 착수를 했고 진행이 상당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드림 스타터즈를 한 다음에 정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다음 단계도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계획은 여기 보시는 그레이드 2까지 유창하게 읽고 쓰기 하는 단계, 그러면서 사고력에 집중해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간 단계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국 학교에서 그레이드 2 정도까지의 단계는 뭐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learn to read의 단계, 읽기를 배워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보통 미국 교과서 3학년 정도부터 우리가 미국 학교 3학년 정도부터 learn to read라고 하죠. 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읽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 20년 동안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서 결과를 냈고, 또 한동안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이제 국제학교에서 제 아이가 잠시 중학교 때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같이 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는 결과물을 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무 시작하시는 분들인데요, 어머님들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음성 언어를 시작하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나는 너무 행운이야. 리터러시를 처음부터 제가 처음 일한 곳이 운이 좋게도 리터러시였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인적인 방법으로 영어를 했고요. 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아이는 제가 영어 유치원 보내지 않았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교적 초기 단계 때 좋은 방법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해보면 어머님들, 제가 학부모님 저희 센터 설명회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영어를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4살, 5살까지 되면서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날 것 같아. 얘 영어 책을 이렇게 읽어줬는데 얘는 언제 읽을까? 네.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영어 그림책이나 원서에 일찍 노출시켜 주신 어머님들이 보통 아이가 6세가 되면은 어머님들이 지치세요. 얘 왜 못 읽지? 얘가 돌 때부터 이렇게 읽어주고 CD를 들려줬는데 얘 왜 못 읽지? 하는 기점이 6세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문자 학습에 익숙해지는 시기는 언제냐면 아이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7세 논리가 발전을 해요. 문자 학습은 논리, 로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이 그만큼 끌어올라와야지 문자 학습이 이루어지거든요. 대신에 그때 문자 학습을 들어가기 이전에 어떻게 인풋을 했느냐에 따라 문자 학습을 굉장히 수월하게 가느냐. 그리고 포스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모두 잘 함께 발달하느냐는 그 이전에 어떻게 해줬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10살이 되면 어머님들께서 봐주시고 싶어도 봐주실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이 표에.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이 힘이 드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어머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어머님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도우미처럼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시면서 어머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시는 것이 요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남으셨을 수 있는데 이때를 지나면 봐주시고 싶어도 봐주시지 않고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이상 봐주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들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났을 때 어머님들께서 잘 즐겁게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프로그램 설명은 마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
천천히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주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